2024년 첫 방송입니다. 네, 며칠 전 한 대형 커뮤니티에 베트남 다낭 패키지 다녀왔는데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글이 올라오면서요. 새삼 연초부터 패키지 여행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에서도 이 몇십만 원짜리 패키지 여행이 도대체 어떻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옵션 투어나 이런 것들을 왜 강요하는지 그동안의 이제 관행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이제 여행업계 종사자분들을 교육하는 일도 있다 보니까 이번 논쟁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소비자와 업계의 입장을 각각 정리를 해보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이 패키지 여행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올바른 소비 방법에 대해서 좀 화두를 던져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닷컴 대표 김다영입니다. 지난 12월 30일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이드팁 포함해서 다낭을 65만 원을 다녀왔는데 정말 비추다. 도착해서 일단 25만 원 추가 옵션비 내라고 하고, 물론 여행이니까 돈 아껴서 뭐 하나 해서 선택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패키지에서 그동안에 많이 이제 겪어보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그 첫 일정들이 빡빡하고요. 보통 이제 3박 5일, 4박 5일 패키지를 가면 1.5일 정도가 이제 정신없이 일정 소화를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거고요. 자유시간 거의 없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이제 쇼핑이죠. 저도 깜짝 놀란 게 최근에 또 베트남 쪽에서 쇼핑이 그동안은 라텍스였는데 최근에는 침약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300만 원인데 150만 원 해준다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또 쇼핑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또 쇼핑센터 논이 팔고요, 커피 체험 가고요. 네, 뭐냐면 역대 최악이었다. 그리고 돈 내고 너무너무 고생했다. 부모님 별 면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는데요. 사실 이런 패키지 후기는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에만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네이버에 유명한 여행사랑 패키지 후기 이렇게 검색하면요, 특히 작년부터 올해 패키지를 처음 경험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블로그 후기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거의 내용이 똑같은 후기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런 관행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30년째 바뀌지 않는 관행입니다. 다만 지금의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본인들이 느낀 불만을 이렇게 온라인에 오픈된 공간에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게 과거와 달라진 부분인 거죠. 사실 바뀌지 않는 거는 이 여행사의 이러한 수익 구조, 이겁니다. 사실 패키지 여행의 비율, 전체 여행의 약 30%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쪼그라든 시장입니다. 이렇게 여행 시장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반드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는 이런 시장이 바로 이 패키지, 특히 저가 패키지 여행입니다. 역시나 많은 댓글이 거의 한 300개 가까이 달렸는데요. 역시 그걸 모르고 다녀왔냐, 해외여행 초짜냐, 당연히 저가니까 그런 거다, 노옵션 노쇼핑으로 갔다 와라, 이런 댓글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낭까지 항공권만 해도 정말 40만 원대 초반인데 어떻게 1인당 65만 원을 내고 여행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을 아마 머릿속에 많이 떠올려 보셨을 거예요. 손님이 결제한 그 금액에다가 가이드가 추가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가이드가 최초로 손님을 받는 그 순간은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 쇼핑을 돌려야만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노쇼핑, 노옵션은 상품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기존에는 지금 그 가이드한테 줘야 될 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우리 소비자는 지금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불해야 될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관련된 기사도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이 기사가 나왔었네요. 중앙일보가 지난 6월 29일 날 보도한 내용이고요. 항공권이 50만 원인데 4박 5일 상품이 20만 원? 황당한 기적이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됩니다. 제가 방금 그 게시판에 소개된 사례랑 똑같은 사례가 나와요. 40대 주부 H씨가 홈쇼핑을 보고 필리핀 세부 패키지 여행을 구매를 했는데 좀처럼 휴식 시간도 주지 않고 수차례 쇼핑 방문하고 집요하게 선택 관광을 권유했다. 손님과 언성을 높이면서 투어가 끝날 무렵 가이드는 팁 명목으로 현금을 걷어갔다. 이런 내용이 피해 사례로부터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그 30년 전 여행사 광고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상품 구성이 그때랑 똑같거든요.
여행사가 항공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여행 상품을 내놓는 거는 뭐냐? 랜드사가 알아서 수익을 내라는 게 바로 이 금액인 거죠. 랜드사가 가이드에 다시 수익을 떠넘기고, 그러니까 하청 이런 구조인 거죠. 네. 정상 판매가 50만 원짜리 여행 상품이 있다면 여행사는 이 상품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덤핑 상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적자 상태로 또 손님을 떠맡은 가이드는 쇼핑과 옵션을 강요해서 손님 한 명당 30만 원씩 남겨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손님이 쇼핑을 하지 않으면 다른 손님이 쇼핑을 더 많이 하게끔 해야 이제 맞춰지는 겁니다, 수익이. 여행업계 은어는 쇼핑이 터져야 가져가는 게 생긴다. 이 말은요, 아까 보셨던 그 커뮤니티에서 여행업계 종사자분들로 추정되는 분들도 비슷한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현지에서는 무조건 쇼핑이 터져야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지적했는데요. 저렴한 상품일수록 일정표와 계약 내용 약관을 면밀히 봐야 한다. 숙소와 식사에서 유난히 분쟁이 잦은 이유는 일정표 대부분에 현지식이라고 성의 없이 표기가 됐거나 4성급 특급 호텔 또는 동급이라고 아리송하게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여행 상품일까요? 여행사는 왜 이런 덤핑 상품을 계속 내놓는 걸까요? 여행사는 언제나 이 질문에 한결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소비자가 원해서라는 겁니다. 여기 기사에 보시면 덤핑 상품을 추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소비자가 외면하는 것이다 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스스로 낚이는 소비자가 의외로 많다 라고 하면서 여행사 관계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49만 원짜리 상품을 제값으로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쇼핑 옵션을 하더라도 29만 원이라고 써놓는 게 더 잘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일부러 가이드 기분을 맞춰주고 어떤 대접받는 여행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고가의 상품을 일부러 구매하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다라는 댓글도 보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덤핑 상품이라는 게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지에서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어떤 여행 상품을 소비하는 게 우리 자신에게도 또 다른 모두에게도 좋아지는 길일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30일자 그 글이 다낭 패키지 그 불만족 글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조회수가 10만 건 가까이 되면서 그 다음날 여행업계 종사자라고 본인이 밝히신 분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0년 정도 업계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정보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소비자가 패키지 여행에서 가이드 팁이라고 해서 지불하는 금액은 가이드가 단돈 1원도 갖지 못하는 구조다. 그런 마이너스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 때문에 현지 그런 옵션 쇼핑으로 대체가 되는 게 현 대한민국 여행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가격이 부당하다라고 사기다라고 느끼면 본인 돈으로 자유여행해라 라는 겁니다. 아니면 노 옵션, 노 쇼핑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글은 가이드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쓰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랜드사보다는 약간 가이드 입장을 많이 대변하신 글 같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동조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소비자들의 댓글도 많았지만요. 저도 생각을 사실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댓글에.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애초에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 구조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품에 낚여서 실망한 고객에게 무지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취지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지적을 하신 게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의 상품을 올린다. 난 다 지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 해외여행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다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내지 않고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끼 아니냐. 그리고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현지에서 강매가 들어간다. 일정의 상당 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싼 건데 이거 싼 거 알고 와놓고 왜 그러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많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패키지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업계의 문제점을 고객의 무지로 몰아가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너 알고 안 놓고 왜 이러냐. 이제 이렇게 때우기에는 저가 패키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졌다라는 겁니다.
저처럼 업계 뭐 구조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람이면 몰라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이렇게 부당한 가격 책정 구조를 일일이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애초에 있을까요? 뭐 식당에서 알바생 인건비 비중까지 알아가면서 음식 구매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당한 가격 책정을 바탕으로 상품을 내놓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행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업체가 정상적인 가격의 패키지를 내놔도 경쟁사에서는 계속 낮은 가격의 패키지를 판매를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보시는 댓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뭐 40만 원짜리 다낭 항공권인데 어떻게 패키지가 65만 원이 되느냐. 애초에 여행사가 확보하는 항공권은 40만 원이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단체 항공권을 받아가는 형태죠. 시작부터 가격적 우위를 이미 점해놓고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또 다른 방식의 선택 관광과 팁을 강요하는 이런 관행이 과연 맞냐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견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도 예전 방송에서 한번 지적했던 건데, 패키지는 1인당 요금 책정 방식인데 패키지는 한 명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공시된 상품가 자체가 2인 1실의 한 명 요금입니다. 실제로 한 명만 예약하면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싱글 룸 차지라고 얘기를 하죠. 게다가 가족여행처럼 여럿이 간다고 해도요, 할인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인원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요금은 굉장히 커지는 형태입니다. 오히려 자유여행이 훨씬 싸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인원 여행을, 그러니까 여러 인원 여행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여행 단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패키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옵션, 노쇼핑만 사면 되겠네 라는 결론으로 도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함께 여행사가 과거부터 점유하고 있던 가격적 메리트는 이제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노옵션, 노쇼핑 상품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한다면 뭐 가이드 투어를 겸한 패키지가 우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획하신 여행과 이제 비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확실하거나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이 확실하다라고 하신다면 자유여행으로 하시는 것과 패키지 간에 이제 예전처럼 가격차가 많이 없을 거라는 것. 사실 패키지는 많은 경우에 뭐 이동의 문제점이라던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던가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가격 때문에 선택하신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저가 패키지가 또 횡행했던 이유 중에는 여행사가 가격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위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옵션, 노쇼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유여행으로 설계할 때 가격과 이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뭐 언뜻 패키지가 많은 곳을 짧은 시간에 가니까 더 알찬 여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많이 가는 만큼 깊이 들여다볼 기회는 다 놓치는 거죠. 어렵게 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여행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스스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노옵션, 노쇼핑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깊게 탐색하고 싶으신 주제나 뭐 테마 전문 여행 상품일 경우에 패키지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실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뭐 패키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관광 명소를 다니는 여행 같은 경우는 한번, 요즘에는 너무 인프라가 좋아졌으니까 직접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행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저가 여행 상품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근 커뮤니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함께 조금 더 알아봤고요. 사실 이번 논쟁 글들은 그 최초 그 다낭 패키지 불만족 글이 뭐 한 10만 건 가까이 지금 뭐 한 2, 3일 사이에 지금 그렇게 조회수가 폭발할 정도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업계에서도 이 고객들, 소비자들의 변화된 인식을 알아보시는데 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2024년에 올 한 해 여러 형태의 해외여행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히치하이커 TV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여행을 직접 디자인하실 수 있는, 직접 설계하실 수 있는 여행 꿀팁, 여행 소식들을 위주로 앞으로도 채널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